물이 이게 뭡니까 이거? 예? 절반 여니까 이 물빨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래갖고 차 씻기겠습니까? 안녕하세요, 100km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또 주기장에 나온 이유는 집에 빈둥거리다 보니까 조민수시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레미콘 일상 업로드는 이제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이제 신차를 구매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신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레미콘에 처음 입문해가지고 레미콘 이모저모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꿀팁 아닌 꿀팁, 도움 될 만한 팁을 드리려고 오늘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 이제 신차를 사게 되면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요즘 뭐 대우차도 거의 비슷합니다. 호수, 우리 저 물 세척하는 호수 구경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대나 대우나 막 비슷하게 나오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이제 신차를 출고를 하면은 우리 호퍼 세척하는 호수 있잖아요. 호퍼 세척하는 호수.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우선은 이 이제 컨트롤 박스, 우리 운전석에 내려가지고 컨트롤 박스로 오면은 이 밸브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뭐 하는 밸브인지. 현대차 순정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거, 이걸 열면은 우리 V 슈트, 요 V자 모양의 슈트, 여기에 물이 나오게 하는 밸브입니다. 요 앞에 밸브는 거의 안 쓰죠. 일반적으로 거의 닫아 놓고 쓰고, 이제 날개 세척하는 밸브인데, 이걸 열어 놓으면은 날개 세척기도 작동을 하고, 이걸 열어 놓은 상태로 이제 위에 올라가 보면, 이거는 다른 동료분의 현대차인데 제 차는 이미 개조를 해버려서 설명이 안 되고, 이제 밑에 밸브를 열고 위에 올라와 보면은 이게 밸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호수를 쓸 수 있는 거고, 이 밸브 방향을 이렇게 위로 열어 놓으면은 이제 이게 이제 날개 세척기로 가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밸브 하나로 조작을 하는데, 위에서는 이걸 열어놔야 날개 세척을 하고 뭐 닫아놔야 호수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현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현장 갈 때 호퍼를 싣고 내려가 가지고, 저는 제가 가르치는 모든 이 연수생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현장으로 출발할 때는 이 날개 세척을 열고 가거든요. 날개 세척을 열고 가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레미콘이라는 게 이제 가수 물을 타면 안 되지만은, 현장에 가다 보면은 뭐 영업사원이나 실험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장님 물 좀 타가지고 오세요, 오는 길에 뭐 좀 작업 좀 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날개 세척을 안 열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갓길에 차를 세워야 되겠죠. 현장 가면 물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물을 태워야 되는데, 이 날개 세척 밸브를 안 열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갓길에 한 군데 세워가지고 열고 물을 태워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항상 열고 다니니까 차 안에서 물모다 스위치만 작동을 하면 날개 세척기로 물이 쏴지겠죠.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밑에 밸브만 켜면 그냥 세척기 물이 나오게끔 그냥 하나로만 연결해 버린 거죠. 이게 제 차거든요. 밑에서 날개 세척 밸브를 열어 놓으면 요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날개 세척기로. 그러니까 밑에서 보는 저 밸브는 날개 세척기용 밸브가 되는 거죠. 이 세척기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밸브는. 그래가지고 저걸 열어놓고 현장으로 출발하다가 뭐 이런저런 해갖고
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운전하고 운행을 하는 중에 물모다 스위치만 켜면은 이 날개 세척기로 물이 나와가지고 이 물이 통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중 밸브를 삭제하고 그냥 하나로만 쓰고, 이제 위에 호퍼 세척하는 호스가 따로 있어야 되니까 호스를 따로 올렸습니다. 이 호스는 이제 어디서부터 오냐면, 원래 이 우리 저 물 사용하는 호스는 스댄 배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T자가 아니고 네 군데 방향으로 가는 T자가 스댄이 없더라고요. 안 구해져서 그냥 할 수 없이 철로 된 부속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장기간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이거 스댄으로 써야 돼요. 이거 녹슬어서 안에 그 녹이 떨어져 가지고 세척기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교체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절대 이게 철 사용하시면 안 돼요. 딴 얘기를 잠깐 샜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 현대차를 신차를 뽑으면 원래 호스는 순정 호스는 13mm짜리입니다. 요 보면은 이 호스랑 크기가 완전 다르죠. 이 밑에 보이는 이 호스가 현대 신차 출고하면 나오는 13mm짜리 호스입니다. 이 13mm짜리 호스를 제가 사용을 해보니, 이제 제가 이쪽으로 빼놨는데, 처음에 우리 차주님이 이 13mm 호스 전체 다 우리 호빠 닦는 호스며 저 뒤에 걸려있는 호스며 다 13mm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현장 갔다 와서 수거통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수거통에 막 이렇게 좀 깊게 차여버리면은 이 수압으로는 이 수거통 이 구멍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차를 배정받은 첫날, 이 차를 배정받아갖고 첫 배차 받고 일하러 간 날 이제 두 발이 하고 마감을 했는데, 바로 철물점 들러가지고 호스를 10m 사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호스가 이거 제가 지워줬는데 이게 16 에어 호스 16mm, 이게 16mm 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지난 예전 영상에도 보면은 호스하고 밸브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게 이 16mm 호스에 10A 볼 밸브, 16mm 호수에 10A 볼 밸브가 가장 수압이 좋더라고요. 저 다 써봤어요. 19mm 호수도 써봤고, 근데 19mm 호수는 우리가 이렇게 호수를 잡고 씻으려고 들잖아요. 너무 무거워요. 19mm는 우리가 사용하기에 너무 무겁고, 19mm 호수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호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19mm를 쓰는 거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들고 움직이고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호수는 최대 구경이 16mm가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16mm 호수에 이제 현대 신차를 처음 이렇게 타보면은 요 앞에 밸브 앞에 요 이렇게 뭐 뾰족하게 뭐 달려 있습니다. 뾰족하게 뭐 달려가지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걸 수 있게 고리도 달려서 나오는데, 저는 그 고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그냥 밸브 인체로 씁니다. 이 앞에 뭐 주디 뭐 이래 쪼삐타게 달잖아요. 그러면은 사용하시기가 엄청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늘 이제 호빠 세척하고 이런 거 할 때 그 밸브 물량 조절하는 걸 늘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대우차 신차 사면은 이제 밸브 앞에 달려 있는 건데, 현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앞에 고리 걸 수 있는 날개가 하나 달려 있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로 물을 쏘게 되면 어떻는지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밸브를 연결했잖아요. 이걸 연결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다 열면은 엄청 세게만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걸로 이래 씻으려고 이래 하면은 막 물이 온데 막 사방팔방 막 다 튄단 말이에요. 우리가 헛발에 씻거나 짐을 받자마자 호퍼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공구리 타설하자마자 간단하게 슈트를 세척하거나 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열고 이렇게 씻으면 역 차고 뭐 내고 막 다 튀잖아요. 그 이제 이거를 다 열고 씻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만 연단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딱 절반 열었어요. 물이 이게 뭡니까 이거? 네. 절반 여니까 이 물빨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래갖고 차 씻기겠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래서 저는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똑같은 밸브인데 앞에 노즐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노즐 제거했어요. 밸브는 그대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좁빗한 노즐이 없어서 구멍이 더 크잖아요. 물을 다 틀었다. 자, 어디까지 쏩니까? 똑같게 나가죠. 지금 손에 수압이 느껴질 정도라고요. 수압이 충분해요. 이 구멍이 이렇게 커도.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밸브를 반만 열었잖아요.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넓게 분사를 하잖아요. 넓게. 방금처럼 막 애기 오줌발처럼 쩔쩔쩔쩔쩔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고 수압이 좋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호빠 닦을 때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익히 아시겠지만 호빠 닦을 때 요 정도 수압이면 충분히 닦인다고요. 넓게 잘 닦이고 물은 얼마 안 쓰고 금방 닦이고. 물론 앞에 노즐 쓰시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개인 취향인데 저 100km는 써보고 어떤 게 좋은지 겪어보고 느껴보고 결국 낸 답이 16mm 호수에 10mm 볼밸브 앞에 노즐 쓰지 말고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했듯이 호빠 씻을 때 우리가 짐을 받자마자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구리가 묻은지 뭐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 잘 안 닦이겠지만 짐을 받자마자 우리가 호프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틀어줘도 씻긴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 호빠 세척하러 올라가면서 물을 막 이렇게 다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째 됩니까 이거? 사방팔방 막 물이 다 튄다고요. 호파 세척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방금 밑에서 보여준 것처럼 절반만 열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만 씻어도 다 씻긴다 이거죠. 방금 짐 받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수압 조절과 각도 조절이 됐을 때 이걸로 어딜 씻느냐? 호빠 씻고 나면 항상 요 모가지를 씻어줘야 돼요. 모가지를 손을 넣어가지고. 요 모가지 씻는 이유는 요 부분에 공구리가 이렇게 붙거든요. 제 차는 엄청 깨끗한 편이에요. 여기가 막 심한 차들은 여기에 막 사람 머리만한 게 막 대롱대롱 달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공구리 짐 받을 때 짐이 잘 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 모가지 대롱대롱 하던 공구리가 너무 나중에 무거워서 떨어져 나오면 이 날개 세척기를 때려버린다 이거죠. 이 우리가 통을 이렇게 돌려보면 날개 세척기가 거의 통하고 근접하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날개 세척기 위치 자체가 이 통 드럼 날개랑 엄청 근접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저 호빠 모가지에 있는 공구리가
뭉쳐져서 떨어져 나오면 배출할 때 딱 날개 세척기를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호파 세척할 때 호파 넓은 면만 씻지 말고 모가지 부분도 씻어줘라 이거죠. 그런 걸 씻어주려면은 밸브, 물 밸브 앞에 쪼삐한 게 달리면은 저런 거 씻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원래 13mm 호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요 밑에만 뭐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없이 순정 자체는 요 호수가 그냥 밑에만 둘둘 감겨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4방향짜리 T자로 연결해 가지고 우리 아까 요 날개 세척기 밸브를 날개 세척만 되게끔 바꿔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로 가는 호수, 호퍼 세척하는 호수 하나 보내주고, 그리고 여 밑에서 쓰는 호수 한 개 감아놓고, 그 하나는 이거는 그냥 13mm로 한 게, 이왕 할 때 다 16mm로 하시는 게 좋아요. 새 걸로 하실 것 같으면 아예 같이 16mm로 해주시고, 저는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전체 다 13mm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이 호수 자체를 10m만 사오다 보니까 위에랑 밑에밖에 못 했는데, 요 조수석 쪽으로 가는 이 호수도 16mm로 해주세요. 이 조수석 가는 호수,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타설 마치고 슈트를 딱 접었다 그러면 요 슈트를 조금 씻고 가고 싶은데 운전석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기 있는 호수 딱 꺼내 가지고 간단하게 씻고 요렇게 다시 걸어 놓고 가는 용도예요. 근데 이 호수가 현장에서는 이런 용도지만, 요걸 들고 조수석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호바라든지 V슈트 조수석 쪽을 씻는 용도로도 하기 때문에 이 호수 길이가 좀 많이 길어야 되겠죠. 이거를 조수석 호바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호수 길이를 정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수는 13mm지만 밸브는 10mm짜리 밸브에 앞주디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밸브 앞주디에 노즐을 안 꼽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수압이나 물의 이 넓이, 수압이라든가 물의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밸브 끝에 뭐 꼽아서 쓰진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조수석에도 호스를 하나 놔주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호수에 대해서 이제 신차 구매 시나 아니면은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호수로 인한 불편 사항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호수에 대해서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차를 받아서 운행을 며칠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서가지고 슈트를 이렇게 물 세척을 하잖아요. 세척을 하는 거는 그래도 물이 좀 물빨이 있으니까 요렇게 타고 내려와서 요 수거통 벽을 치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공장으로 복귀할 때, 현장에서 타설을 마치고 공장으로 복귀할 때 이제 그냥 날개 세척을 돌리잖아요. 날개 세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날개 세척기 그 노즐 방향이 요 드럼 테두리에도 쏘기 때문에 물이 이제 요 슈트 타고 쫄쫄쫄쫄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날개 세척기 물을 틀죠. 자, 통을 돌리고 날개 세척을 할 때 이렇게 날개 세척을 하면 이렇게 슈트로 물이 떨어진다고요. 보이시나요? 슈트로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죠. 이 물이, 자, 이 물이 끝자락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한 요쯤에도 오잖아요. 물이 저쪽으로 떨어지는데 요쯤에도 물이 온다고요.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하냐 하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를 접었습니다. 이만큼을. 원래 이 철판이 여기까지 있던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철판이 여기까지 이렇게 딱 덮여 있으니까 그 방금 슈트에서 내려온 물이 쫄쫄쫄쫄 해가 여기 위에가 허옇게 돼버린 거예요. 이 한 불과 2cm 때문에, 이 철판 2cm 때문에 물이 쫄쫄쫄쫄 해가 이 수거통이 원래 까만색이잖아요. 여기가 허옇게 돼가지고 막 수거통 뒤로 흙탕물 줄줄줄 흐르고, 아니 이건 차를 닦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신차 뽑으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ECU 고장 문제도 있고, 무슨 일 있어도 용접은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다들. 저도 이 차 제가 차주도 아닌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이고, 이거 뭐 그냥 잘라내고 여기다 딱 세워가지고 용접하면 최고 간단한데, 이거를 용접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저 그라인더 있죠, 그라인더로 여길 자르고 이게 산소불로 열에 구워가지고, 산소불로 이렇게 달가가지고 여길 접었습니다. 이걸 다 순살을 잘라낸 거 아니에요. 원살을 잘라낸 게 아니고 이걸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딱 요만큼이 요래 올라왔는데, 슈트에서 떨어진 물이 요 뒤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마치고 닦아야 될 게 하나가 줄었죠. 요런 방법도 있다. 여기를 아예 그냥 접기가 힘들면 그냥 그라인더로 잘라내 버리세요. 요만큼 없는 차이가 크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거는 알아만 두시고, 우리 이미 현대차 타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아는 고충일 겁니다. 요 드럼 끄트머리, 이제 공구리 붓고 나서 이 드럼 끄트머리로 덕지덕지 공구리가 차고 올라와가지고 한 방울씩 차 뒤로, 특히 우리 수거통 위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그거를 제가 예전에 그 영상도 올리고 그 커뮤니티에도 올렸던 그 스커트죠. 이게 드럼이 돌아가면 타설을 하면은 공구리가 내려지면서 여기에 닦이는 거예요. 고무의 요 끝부분이 닦여가지고 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구리를 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완전 고정식으로 처음에 달았었는데 한 달을 못 가요. 이게 고무니까 철을 못 이기잖아요. 고무가 달아버린다고요. 달아버려서 이 철에 닿이지도 않을 정도로 달아버리니까 한 달을 못 가서 이 텐션 조정할 수 있게 요 볼트 두 개를 풀어서, 나중에 이 고무 앞에가 닳으면은 이 볼트 두 개를 풀어서 앞으로 좀 당기면 됩니다. 요만큼까지 쓸 수 있어요. 제 어림짐작에 한 2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풀어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당겨서 요 끝까지 쓰면 돼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거를 뭐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 여기 이 V슈트를 고정하는 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맨 드럼하고 가까운 쪽 볼트, 제일 드럼하고 가까운 쪽 볼트, 이거를 풀어가지고 기역자 앵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런 방법이 있다 참고 마시고, 좀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있음으로써 100% 밑으로 공구리가 안 떨어진다고는 제가 말을 못해요. 근데 처음에 이 차를 제가 받았을 때, 와, 저 떨어지는 공구리 때문에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 맨날 일 마치고 2시간 3시간 닦으면 뭐합니까? 타설하면 여기에 공구리가 이만큼 차버리는데, 공구리 한 대 타설하면 공구리가 이만큼 차버리는데, 이게
그때 바로 현장에서 물로 씻으면 잘 씻기지만 우리 현장에서 이거 함부로 씻을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호수도 못 잡게 하는 현장이 허다한데, 그냥 못 씻고 일 마치고 씻으려고 하면은 언제 끓여야 되는 거래. 끓으면은 광이 다 죽어버리거든. 이것도 제가 관리를 해도 요 정도인 거래. 이거는 이제 한번 끓여 가지고 검정색 라카치를 또 한번 해야 돼요. 끓으면은 결국 광이 죽기 때문에 계속 뭐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관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제 호수류, 처음에 이제 세척기로 가는 밸브, 이 밸브를 위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세척기만 사용할 수 있는 밸브로 단일화를 시키고, 그러고 요 13mm던 순정 호스를 떼내버리고 16mm 호스로 바꾸는데 T를 써가지고 이 네 군데 방향짜리 T가 없으면은 그냥 T 더하기 T로 하셔도 돼요. 꼭 뭐 이 부속을 구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 부속을 스댄을 몽구해서 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녹이 쓸긴 했는데 이게 참 쓰임이 좋아요. 이래갖고 호파시스로 가는 호수 하나 넣어주고, 밑에 호수 넉넉하게 길이 잡아주고, 조수석으로 가는 호수까지 넣어가지고, 조수석 호수는 위에 호파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이를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자,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차량 관리의 일환이죠. 요 끄트머리에서, 슈트 끄트머리에서 떨어지는 물이 수거통 위로 안 올라가게, 슈트에서 떨어진 물이 수거통 위를 막 베리지 않게 요만큼 접어주기. 저 안에서부터 요만큼 접어주기. 이거 차량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유튜브 안 보셔도 돼요. 신차 샀는데 차량 관리를 막 하고 싶은데 일상이 닦는 게 일이고 좀 이 일 좀 줄여볼 수 없나 싶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접어주는 방법. 그러고 위에 보조석 V슈트의 그 스커트, 고무 스커트, 고래만 해놓으시면은 하루에 2시간 세차할 거 아마 1시간 단축될 겁니다. 그렇게 해보실 수 있고, 그러고 뭐 기타 자료로는 여기가 원래 대루등 있죠. 대루등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여기 볼트가 2개씩 다 매매 조여져 있단 말이에요. 2개씩 꽉 조여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풀어내버리고, 바깥쪽 거 하나는 볼트를 풀어내버리고, 안쪽 거는 약간 느슨하게, 완전히 덜렁덜렁하게 말고 이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살짝 풀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대루등에 때가 많이 찼을 때 이렇게 올려 가지고 문지를 수 있게, 그럼 씻고 나면 다시 내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약간 이 볼트 하나는 풀고 하나는 약간 느슨하게 쪼아 주시면 닦을 때 편하겠죠. 운전석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닦을 때 편하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3가지는 운행을 하시면서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하셔도 별로 뭐 무관한 일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좀 더 편한 뭐 그런 일들이고, 신차 뽑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 날개 세척기는 순정을 그대로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순정에서 뭐 절삭류 잡아라 몇 개 달아가지고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거는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손봐야 되고, 또 1년 지나면 바꿔야 되고, 2중 3중으로 일하고 공구리 코팅은 코팅대로 되고, 2번 3번 손이 간다고요. 저는 이 작업을 하는 제 공임도 엄청 높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바라시 하고 뭐 나라시 하고 그것도 다 공임에 속하고 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날개 세척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막 요래도 달아보고 저래도 달아보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날개 세척기를 수십 대를 작업을 해서 만들어 또 봐주고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사서도 달아줘 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제품은 싹 쓸어버려. 예, 싹 쓸어버려가 가장 완벽하고 작업하기 쉽고 뭐 어떤 전문가의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이 이 U볼트 요 볼트 있죠, 4개 있죠. 요것만 풀고 쪼을 줄 알면은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싹 쓸어버려는.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뭐 이렇게 돼가 있고 뭐 이 철판을 접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해놔 놓고 이거는 그냥 제가 직접 장착을 해줘야 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 개 사가 가지고 누가 단다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제품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조를 한 제품이라 할 수 없는 그냥 개조품이고, 제가 뭐 앞서 영상에도 뭐 몇 번 소개를 했었던 싹 쓸어버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고객님들이 주문해 가지고 U볼트 4개 풀고 쪼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제품이라서 그걸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타 브랜드도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추천을 안 해드리냐면 이 세척기 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 이 홉바에다가 용접을 하더라고요.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차에 용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신차에다가 ECU 나갈지도 모르는데 보증기간도 있는 차들 갖고 용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용접할 바에 그냥 순정 세척기 쓸란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용접하는 세척기들 다 떼버리고 자가 교체가 가능하고 용접 안 해도 되는 싹 쓸어버려가 가장 이상적인 날개 세척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차를 뽑아가지고 출고하시면은 차를 출고하면은 한 며칠 정도는 뭐 번호판도 달아야 되고 또 시운전도 해봐야 되고 한 뭐래도 한 2, 3일 정도는 차를 세워 놓잖아요.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 출고일에 맞춰서 싹 쓸어버려 딱 주문해 놓고 집에 갖고 있는 거래. 싹 쓸어버려를 갖고 있다가 차 딱 나오자마자 이제 딱 장착하고 싹 쓸어버려는 제일 먼저 장착하고 그러고 뭐 썬팅 블랙박스 하시고 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 호스를 교체를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날개 세척기는 무조건 첫일 일 하기 전에 무조건 바꾸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 이거. 나중에 바꾸려면 이 공구리 다 붙어보고 진짜 후회합니다. 오케이, 땡큐. 신차 뽑으면 반드시 교체해야 될 부품 두 번째, 빠밤. 이 뭔 개소리야? 치마 고무라고 하죠. 치마 고무. 이 순정은 그냥 뻣뻣한 고무가요, 길이도 짧게 요만큼 돼 있는 뻣뻣한 고무로 돼 있습니다. 그 뻣뻣한 짧은 고무로 돼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공구리 내릴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치마가 이제 요 슈트에 다일랑 말랑을 하기 때문에 공구리가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내려오는데 여기 탁 막히기 때문에 벽에 딱 막히기 때문에 슬라이딩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 순정 그 치마 고무인 채로 타설을 해보면은 이 슬라이딩이 아니고 그냥 다이빙을 합니다. 그냥 공구리가 슈트 위에 탕 떨어지는 거죠. 공구리가 탕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옆쪽으로 슈트 옆쪽으로 공구리가 다다다닥 치는 거예요. 슈트 옆쪽으로. 그럼 여기 막 덥수룩하게 붙습니다. 이게 잘 안 닦이거든요. 공구리 타설하면서 이래 다다다닥 쳐서 붙은 거는 잘 안 닦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 코팅 관리가 힘들게 되고, 또 내 차만 벨이 있느냐? 아닙니다. 이 치마 고무가 짧은 차들은 타설할 때 우리가 펌프카에
두 대가 나란히 서서 타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차도 벨이지만은 제 옆차에 공구리 엄청 많이 튑니다. 왜냐하면은 공구리가 여기서 탕 떨어져 가지고 슝 날아가거든요. 옆차 쪽으로. 옆차 사장님 차 다 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끔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좀 고무 좀 바꾸소. 내 차 다 벨이겠네. 저도 마찬가지. 제 옆차가 이 치마가 짧다. 그러면 저 차 일에 열심히 관리하는데 제 과실도 아니고 그 차 때문에 제 차 다 벨이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건 남을 위해서건 치마 고무는 꼭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신차를 출고를 하면 첫 짐을 싣기 전에 일단 날개 세척기 뭐 개조를 하셔도 되고 뭐 순정을 개조를 하셔도 되고 뭐 사제품 좀 싼 걸 구매를 하셔도 되고 한데 뭐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할게요. 싹 왜 그걸 이러는 다셔도 걸까요? 되고 일단 새 차를 뽑게 되면 날개 세척기 반드시 다시고 그러고 요 치마 고무 꼭 교체를 하시고 이 막 고무 신차 있는 고무인데 아까운데 하지 마시고 그거 안 아깝습니다. 그 고무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거는 떼가 버리시고 이 뭐 페로다 주부가 제일 좋긴 한데 페로다 주부는 좀 가격이 세요. 한 대분에 막 6만 7만씩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차를 뭐 1억 8천 주고 샀는데 그 주부 값이 뭐라고 하면서 뭐 다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취향이니까 그 페로다 주부로 하시려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구하기는 힘든데 그냥 뭐 저 트럭 주부 타이어 주부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꼭 장착을 하시고 그 두 개는 필수입니다. 세척기랑 치마 고무는 신차 뽑았을 때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필수고 그러고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그거를 하시면은 이제 뭐 한 거 없죠. 저는 이제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은 차량 관리 하시기가 엄청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기타 더 뭐 나는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것도 질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주저리 뭐 대본 없이 주저리 했는데 아무쪼록 신차 뽑으시면은 차 관리 잘 하시고 안전하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0km였습니다. 낚시 찌를 넣어놓으면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지요.